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첫 명절을 맞은 유통업계는 전반적으로 매출이 감소했고 특히 농축수산물 판매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이 광주 전남 지역인재 채용에 여전히 인색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갑작스런 화재로 연습장을 잃어버린 초등학생 야구 꿈나무들이 떠돌이 훈련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명절에 가정폭력이 증가한다는 우울한 소식이 올해도 되풀이됐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이 광주와 전남 지역 인재 채용에 여전히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역 인재 채용 비율 목표치를 세워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둥지를 튼 공공기관들이 지역 인재를 채용한 비율은 12.3%에 그쳤습니다. 공공기관 13곳이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6,158명을 채용했는데 이 가운데 지역 인재는 758명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한국전력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역 인재 채용률이 10%를 넘지 못했습니다. 반면 부산과 대구의 공기업들은 지역 인재 채용률이 20%를 넘어서 광주 전남 혁신도시와 대조를 이뤘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다양한 가산점 제도를 통해서 지역 인재를 우대하고 있다고 밝혀왔지만 실제 채용 성적표는 초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 지역 인재 우대 채용을 의무 조항으로 바꾸는 등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해야 수도권으로 집중된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혁신도시 조성 취지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 채용을 최우선시한다 이런 정도로 임의조항으로 만들었는데 정부가 여기에다가 강제적인 어떤 목표치를 설정해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대권 주자들이 혁신도시 공기업의 지역 인재 채용률을 30%까지 높여야 한다는 뜻을 밝혀 실현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한국전력이 사물인터넷 에너지 플랫폼 등 4차 산업 분야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에너지 신사업 분야에 1,06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한전은 전자통신연구원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전력 분야 토론회를 열어 정보통신, 융복합 등 신에너지 분야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투자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전력산업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어느새 2월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아침 추위는 살짝 주춤한데요. 오늘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3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했습니다. 일시적으로 평년 기온을 되찾은 건데요. 하지만 오후부터는 강추위가 몰려오겠습니다. 낮 기온 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이 많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도 영하 5도로 추위가 기승을 부리다가 낮부터 점차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구름만 끼고 맑은 날씨 이어지겠는데요. 낮 동안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살짝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많이 건조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화재 예방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장성이 영하 3.4도, 담양이 영하 3.3도를 보이고 있고요. 나주와 화순의 낮 기온 5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한 낮 기온 예상됩니다. 곡성과 보성이 5도, 구례가 4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첫 명절을 맞은 유통업계의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백화점, 마트 할 것 없이 매출이 감소한 가운데 특히 농축수산물의 판매가 부진했습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설 선물로 소비자들은 5만 원 이하의 실속형 맞춤형 선물을 선호했습니다. 선물 상한액 규정을 의식해서입니다. 선물을 4, 5만 원 선에서 약소하게 그렇게 다 마트나 백화점도 다 그렇게 선물용이 나왔더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했죠.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을 맞아서 유통업계의 선물 매출은 예상했던 대로 작년 설보다 줄었습니다. 선물 세트 매출이 광주 신세계는 4%,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3.5% 줄었고 광주 지역 이마트 5곳도 올해 설 매출이 평균 4.3% 감소했습니다. 이마트의 경우 대체로 가격대가 높은 굴비나 청과 정육 등 농축수산물 매출액이 10% 안팎 감소했습니다.
김영란법 영향과 최근 지속적인 장기 불황으로 인해서 서열 선물 세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 200여 개 축회 판매장의 한우 매출은 30%, 영광 굴비 판매액은 35%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백화점 상품권 매출은 광주 신세계의 경우 작년 설보다 6.8% 늘었습니다. 기업들이 김영란법을 피해서 현물보다는 상대적으로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명절 선물이 음성적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김영란법 시행 이후 맞은 첫 명절은 농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숙제로 남겼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광주시가 전기차 구매자에게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2,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전기차 100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신청자 공모에 들어가는 한편 처음으로 전기 오토바이 50대에 대해서도 250만 원의 보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전기차 구매자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신청을 받아 완속 충전기 107대를 선착순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발생한 화재로 한 초등학교 야구 꿈나무들이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연습장은 물론 야구 장비가 모두 불에 타면서 떠돌이 훈련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화마에 실내 연습장을 빼앗긴 광주 모 초등학교. 2층에서 시작된 불은 매서운 유독가스와 함께 순식간에 번졌지만 감독의 빠른 대응으로 25명의 야구 부원들은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 교육청이 심리 치료에 나서면서 어린 학생들은 아픈 기억에서 벗어나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불이 날 때 약간 무서웠는데 이제는 좀 안정되고 마음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야구 장비와 연습장입니다. 볼을 던져주는 기계와 글러브 등이 모두 불에 타 당장 장비 구입에만 수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또 눈보라를 막아주는 실내 연습장은 원상 복구에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여 야구 꿈나무들은 동계 훈련지를 찾아 떠돌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나마 교육청이 2천만 원의 예산을 긴급히 지원하기로 해 장비 구입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낸 것이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2월 중에는 전지훈련 계획이 많이 있어서 우선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조기에 어떤 훈련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 청이나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프로야구 선수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어린이 야구부. 자라나는 야구 꿈나무들의 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장희국 광주시 교육감이 교육부의 국정역사교과서 폐기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장희국 교육감은 어제 최종 공개된 교육부의 국정역사교과서에 대해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교과서라며 학교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부의 국정교과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도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는 소지가 높다며 연구학교 지정과 대행 업무도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모든 대선 후보에게 5.18 진상규명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장현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5.18 당시 발포 명령자를 찾아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차기 정부라고 생각해 모든 후보에게 이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는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다음 정부에서 발포 명령자와 광주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말 호남 지역 의병들의 항쟁을 한데 모은 책이 출간됐습니다. 제목은 조선만국기 호남의병사인데요. 이 책의 저자이신 문대식 광복회 광주전남 유적회장과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조선만국기 호남의병사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어떤 이유로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출간하게 되셨죠? 저 혼자 쓴 것은 아니고요. 이 책은 1895년 이 명성황후 씨의 사건부터서 1910년 이 국권을 빼앗길 때까지 약 15년 동안의 과정을 우리 홍영기 교수님 또 이제 무등역사연구회 회장하신 노성태 선생님 그리고 저하고 성균관대학교 계신 임영택 교수님과 더불어서 이 책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책은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첫 번째 제 1장에 가면은
이제 김갑재 지부장님 쓰신 이제 망국기의 그 의병 활동 과정, 그리고 이 2장에서는 홍 교수가 쓰신 이제 전기, 중기, 후기 의병을 이제 개괄적으로 호남 의병을 잘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3장은 저하고 이 노성태 선생님하고 이명택 교수님하고 약 13분의 호남 지역에서 활동했던 이 의병장들, 그분의 그 행적과 활동 사항 이런 것들이 써져 있습니다. 네. 어제 그 국정교과서 최종본이 공개됐는데 여기에는 호남 의병사가 축소돼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부터 축소돼 있죠. 우리가 말하자면 경상도 쪽하고 그 독립운동사 관계를 보면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왜곡되고 폐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히 그 경상도 지역에서 이 평민 의병장인 신돌석 이분하고 우리의 전남의 보성 안규용 의병장이 똑같은 경우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예 우리는 취급도 해버리지도 않고 그쪽 지역만 부각된 것이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역사 사실마저도 지역적인 편중을 두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몹시 서운한 감이 듭니다. 네. 네, 다시 출간하신 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책을 재밌게 읽으려면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둬야 할까요? 네, 의병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하고 싸우다 죽고 또 이제 뭐 감옥에 가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자료가 우리가 한문으로 써놓은 것을 우리가 번역을 한 것이고, 또 일기라든가 창의록이라든가 또 의병장 열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편에서 쓰신 것을 우리가 번역했고, 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쓰는 기록이 있어요. 뭐 조선 폭도 토벌지라든가 전남 폭도사라든가 또는 이제 그 재판 기록 이런 것을 보면은 일본식의 낱말이 다 돼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말로 해서 이제 책을 만들다 보니까 좀 서운한 점도 있고 일반 독자들이 읽기에 넉넉하고 좀 기쁜 그런 내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책은 어디서 구할 수가 있죠? 지금 저희들이 한 1000권 정도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국가보훈처의 그 문헌 발간록 예산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넉넉지 못하지만 이 각 대학교 또는 이 중고등학교 시도시에 있는 도서관 또는 이제 문화원 이런 곳에다가 저희들이 이미 발송을 했습니다. 발송했고 또 이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그래도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책을 부끄럽지만은 당당하게 우리 선열들 의병하시다 돌아가신 분들에게 바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이른 아침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친척이 모이는 명절 기간에 오히려 가정폭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쌓여있던 가족 사이의 갈등이 폭발하기 때문인데요.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여성이 아파트 4층 난간 위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명절 음식 문제로 남편에게 폭행당한 30대 주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소동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 반찬이 좀 많이 좀 부실하다고 남편이 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심하게 좀 화를 냈던 것 같더라고요. 평소에도 이제 남편이 그 아내를 언어적으로 좀 무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과 친척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명절 기간, 이 같은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명절 기간에 신고된 가정폭력은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에는 10,000건을 넘겼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 5대 강력범죄가 현저히 줄어들었던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가정폭력만은 평상시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 함께 모여 술을 마시다 가벼운 언쟁이 큰 싸움이나 폭력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족 간의 재산이라든지 또 형제 간의 여러 갈등 이런 것들이 불거지다 보면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음주가 또 가해지다 보면 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독방 육아나 고부간 갈등, 친척 갈등 등 평소 잠복돼 있던 갈등이 얼굴을 마주하는 명절에 드러난다며 가정폭력도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외부기관을 찾아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김철수 무안군수의 친형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어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무안군수의 친형인 김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한 정모 무안군 산림조합장은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무안군의 연안정비 사업과 관련해 업체에 특혜를 주고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도로에서 비둘기 7마리가 집단 폐사한 채 발견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청은 지난달 30일 오전 광주 북구 임동의 한 도로에서 발견된 비둘기 7마리의 폐사체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보내 고병원성 AI 감염 검사를 의뢰하고 도로 주변 방역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폐사체가 발견된 현장에서는 조류 먹이가 흩어져 있어 독극물로 인한 폐사 가능성도 함께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90대 노인이 숨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광주시 북구 우남동 90살 송모 씨의 아파트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혼자 살던 송 씨가 연기를 흡입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 치료 도중 숨졌으며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거동이 불편한 송 씨가 안방에서 불이 나자 미처 연기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아직은 겨울이 한창이지만 남도의 들판에는 서서히 봄이 오고 있습니다. 식탁의 봄을 이끄는 대표적인 봄 채소죠. 이 봄동 수확이 한창인 들판을 신광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하권의 찬바람이 스쳐가는 남도의 들판. 배추의 일종인 봄동이 건강한 녹색으로 여물었습니다. 재배 면적 200헥타르로 전국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진도군에서 봄동 수확이 한창입니다. 배추보다는 수분이 적어 씹히는 맛이 일품인 봄동. 겉절이 김치나 국거리, 쌈 등 5가지 식재료로 사용 가능해 채소가 부족한 겨울 식단에 비타민의 보고로 불립니다. 박스 봄동은 더 아삭아삭 더 맛있고 이게 봄동은 더 달고 김치를 담아도 더 달고 그저 데쳐서 무쳐 먹어도 달고. 서울 등 수도권에는 녹색잎이 많은 큰 봄동이, 지방에는 노란 속잎이 있는 작은 크기가 주로 팔려나갑니다. 올해는 이상 고온의 웃자람 현상으로 생산 물량은 줄었지만 가격은 15kg 한 상자에 2만 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만원가량 하락했습니다. 경기 부진으로 대형 음식점의 주문이 줄면서 봄동의 가격 부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 8가지 음식을 만들 수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워낙 그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대도시에 식당들이 굉장히 안 된답니다. 그래서 소비가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도 봄동 수확은 봄이 시작되는 오는 3월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신광아입니다. 화재 피해를 입었던 여수 수산시장의 잔해물 정리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수산시장 내외부의 잔해물 정리 작업을 어제 완료했으며 건물 안전 진단은 오는 17일쯤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상가 일부 기둥이 불에 걸리기는 했지만 리모델링이 가능한 상황이며 복구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3월쯤 재개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오늘부터 10일까지 모집합니다.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익활동형과 시장형, 인력 파견형 등 3가지 유형으로 13,000여 개 일자리에 294건의 예산이 투입되고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참여 대상은 공익활동형의 경우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시장형과 인력 파견형은 60세 이상 어르신 등입니다. 대학교 도서관을 이용할 때 새 책 찾기 힘들지 않으신가요? 조선대의 경우에는 지난해 새 책 등 자료 구입비로요, 한 학생당 35,000원을 썼습니다. 전국 대학 평균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남대는 사정이 조금 나았습니다. 학생 1인당 11만 2,700원을 썼는데요. 전국 평균보다 약간 낮았습니다.
동신대와 목포대도 5만 원 이하로요. 전국 평균의 절반도 채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렇듯 지역 대학 대부분이 해마다 새 책을 구입하는데 인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대학 도서관은 학생 한 명당 70권 이상의 도서를 보유해야 하는데요. 조선대의 경우에는 53.3권으로 전국 대학 평균인 74.7권보다 20권이나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남대와 광주대도 한 학생당 70권이 되지가 않았는데요.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적은 순천대와 동신대, 호남대는 학생 1인당 도서 수가 전국 대학 평균보다 많았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국가기념일로 섬의 날을 제정하는 방안이 올해부터 구체적으로 추진됩니다. 정부가 올해 도서개발 촉진법 개정안에 섬의 날을 반영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등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도해로 불릴 만큼 수천 개의 섬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서남에 섬마다 독특한 물적,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섬의 날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은 그런 인식을 전환해 섬의 새로운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우선 섬의 날 제정의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이달 24일까지 대국민 공모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모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전문가 공청회를 오는 3월과 4월쯤 마련해 구체적인 섬의 날 제정 일자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런 절차들이 끝나면 오는 5월과 6월쯤에는 도서개발 촉진법 개정안에 섬의 날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섬이 더 이상 소외된 곳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가진 귀중한 숨어있는 보배와 같다. 이런 데 대한 인식들이 형성이 된다면 저는 섬의 날 제정도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도 공모 단계에서부터 섬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우리 전남도가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본격 시작돼 올해 구체화되고 있는 섬의 날 제정 문제.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힌 만큼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조직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광역시 관광협회를 이끌어갈 제11대 회장으로 김동윤 씨가 취임했습니다. 정유년을 맞아 한국국악협회 영광지부가 영광 국민의 무사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관람산 산신당제를 열었습니다. 구례군청 반달곰 씨름단 이현우 선수와 조현주 선수가 설날 장사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보성 종합사회복지관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일환으로 혼자 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목욕봉사에 나섰습니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서구 풍암동 금호 1차 아파트 주민 99만 6천 원, 광산구 월곡 2동 1통에서 13만 원, 3통 10만 원, 17통 12만 1천 원, 21통 11만 2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하남 명가 식육식당 5만 원, 신현복 씨가 2만 원, 영천마을 주공 9단지 주민이 80만 원, 태양아파트 10만 원, 부영 백정자 통장님과 주민이 1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김미정 통장님과 주민이 16만 원, 박경숙 통장님과 주민이 10만 원, 하남동 진곡동 주민이 20만 원, 전남 화순군 남면 벽송 1, 2에서 10만 원, 부녀회에서 10만 원 보내주셨고, 이어서 남자 노인회 10만 원, 여자 노인회 10만 원, 벽송 1위 주민 17만 5천 원, 절산 1위 20만 원, 사수 1위에서 18만 9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사평 3리 30만 원, 남계리 36만 4천 원, 장성군 서산면 추암 1위에서 15만 원, 북하면 성암마을 16만 원, 남면 분향 1리 4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평산 1위 20만 원, 구례군 산동면 우화마을 40만 원, 실악마을 40만 원, 정산마을 57만 원, 구례읍 백련리에서 24만 9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2월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다행히 오늘 아침에는 추위가 주춤한데요.
오늘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했습니다. 일시적으로 평년 기온을 되찾은 건데요. 다만 오후부터는 추위가 몰려오겠습니다. 낮 기온 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도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5도로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지만 낮부터는 점차 풀리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구름만 끼고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낮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살짝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대기가 많이 건조하니까요. 화재 예방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이 영하 4.8도, 장성이 영하 3.4도를 보이고 있고요. 담양이 4도, 나주와 화순이 5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한 낮 기온 예상됩니다. 곡성과 보성이 5도, 구례가 4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 해상에선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 2m 안팎으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은 6도 안팎에서 머물겠고요. 금요일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이번 주 주말에 우리 지역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